오늘 강의 들을 내용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라는 것은 목적물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변리사를 찾아가면 변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허를 내시죠. 근데 이때 변리사가 얘기하는, 보통의 변리사가 얘기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등록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변리사를 찾아가서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들은 그렇게 등록을 시켜야지 자기의 소기의 어떤 임무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달라요.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가 난 좋은 것 같은데 변리사 찾아갔을 때 변리사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결과는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심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라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과연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특허를 바라볼 때 등록이라는요 이전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특허에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허가 아닌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특허가 필요한 걸까요? 특허가 비즈니스에서 작용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이러합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됐어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랬더니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에 괜찮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 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요. 시장이 생긴 거죠. 그 시장에 남들이 보더니 괜찮은데 우리도 밑에 제품 따라하자 하면 모방품이 우후죽순 나오겠죠. 그때 특허란 아이가 있으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을 두통 울타리로 보호해서 모방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서 만들어낸 시장이 특허에 의해서 모방품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강력한 그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시장이 열려야 돼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특허로 보호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왼쪽 것은 오늘 같으면 미세먼지가 많죠. 그래서 평소에 코가 건강하던 분들도 갑자기 코가 간지럽고 코를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속 가방에서 휴지 꺼내 쓰기 좀 귀찮고 하니까 머리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얹어서 오다 가다가 휴지를 풀어갖고 푸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변리사 찾아가면 이야 좋은 아이디어 나 특허 등록되거든요. 등록돼요.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특허 강의를 하면서 제시했던 사례인데 요즘은 여기저기 조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주 볼펜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볼펜. 인류가 우주에 사람을 보낸 다음에 알게 된 게 우주에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볼펜이 써지지 않아요. 볼펜이란 거는 반드시 땅에 중력이 있어야지 잉크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슬슬 써지거든요. 근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볼펜이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개발을 한 게 뒤에서 강제로 압력을 주입을 해서요. 그래서 중력이 없는 곳에서 볼펜이 써지도록 하는 겁니다. 좋죠? 이거 특허 등록됩니다. 별에서 찾아오면 100% 등록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두 아이를 스타트업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왼쪽의 사례는 실제 일본에서 101가지 쓸모없지 않은 무슨 뭐 발명들, 101가지 unusualist inventions 해가지고 실제 제품화됐는데 실패했던 사례들 모아놓은 책에 나온 사례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실제 나사에서 개발했던 우주 볼펜인데 현재 피셔상가에서 스페이스 볼펜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본이 많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입장에서 재밌거리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 적은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서 그 기회를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독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독점은 돼요. 특허는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연 내가 스타트업 대상으로서 적당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트업을 할 때 있어서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로 보호되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비즈니스로서 시장을 열 수 있는가, 그거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드릴 화두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어로 어떤 시장을 지배자가 되는 데는 첫 번째로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가,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첫 번째가 돼야 돼, 그 전제가 돼야 되고, 그로써 비로소 이 아이디어가 특허 울타리로 보호될 수 있는가가 되어야 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비즈니스가 되는 아이디어를 돕는 도구입니다. 특허가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되겠는가, 비즈니스가 성공하겠는가, 이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 이게 특허로 또 보호가 되겠는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라. 오아시스가 아닌 사막에 성을 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나서 특허로 독점되는 아이디어여야 한다. 독점도 안 되는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해서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다. 반드시 두 가지를 분리를 하셔서 내가 아이디어가 특허 되겠어?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가 과연 돈이 되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되는가, 독점이 되는가, 나눠서 분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특허로 독점돼서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 일단 내가 사고 싶어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머리에 쓰는 두루마리 휴지는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야 돼요. 사긴 사요. 근데 드문 사요. 그러면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야 합니다. 우주볼펜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는 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 안 사면 어디서도 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기념품으로 누군가는 사겠지만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뭐 다들 사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특허로 이 아이디어가, 이 제품이 모방을 막을 수 있도록 특허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스텝이 갖춰져야 비로소 나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싶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있을 때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만 해. 그러면 일단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느끼는 불만, 불편함, 어려움, 고통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해결해 주는가,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살래 그러면 난 지금 필요 없는데 이러면 구매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막 답답해 죽겠어. 이거 방법 없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쉬운 좋은 솔루션을 내세우면 우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면서 그래 내가 바랐던 거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또는 스타트업을 또 꿈꾸시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이게 과연 소비자들의 불만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쉬운 가능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불만을 해결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기존에도 잘하고 있었어요. 어려움 없이. 하고는 했었는데 조금 더뎌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찍어냈는데 1시간에 한 10개를 만들어내요. 하루 24시간이면 240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제조 방법을 제안했더니 1시간에 5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도 열심히 만들면 됐는데 그래도 획기적으로 어떤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은 하나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효과를 제시하는 것.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효과까지 제시하다니 이 효과는 몰랐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나는 사고 싶어라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어떤 요소가 뭐랬죠? 시장이 충분히 클 것. 기왕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저런 플립형 핸드폰이 있었죠? 옛날 일이고, 근데 이제 거의 죽었어요. 지금은 폴더폰이 있는데 휴대폰을 쓰이고 있는데 나오고는 있는데 거의 죽었어요. 최신은 스마트폰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느 쪽에 내야 되는가? 당연히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이미 죽어 있는 것들, 기술 수명에서 이미 수명이 끝나 있는 것들 우리가 아이디어를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분하자면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것, 기왕이면 많이 찾을 만한 아이, 그리고 기술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그러려면 최근에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이건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야. 저는 플립 핸드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지금도 저 핸드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시장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더 시장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허가 모방을 쉽게 더 넓게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어떤 특허의 권리 범위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왕이면 독립항에 있는 내용이 넓게 보호가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을 다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요. 넓은 권리 범위를 인정받고 알려진 공지 기수가 많이 다르고 경쟁하는 특허가 적은 이런 부분들은 좀 특허에 관한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그건 그래 당연하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아이를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이 아이를 사업을 할까, 저 아이를 사업을 할까, 저 아이를 사업을 할까 하다가 그래 저 아이가 낫겠어라는 대상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은 아이디어를 누가 사업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 경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구체화하는 것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별도의 주관적인 요인입니다. 성공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가와 독점이 가능한가 두 가지 측면인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본인의 강점이 있는지가 달라요.
그러시면 제가 청건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답을 한번 내어볼게요. 자,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쉽게 만드는 경우와 또 독점이 되는 특허로 독점이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다른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러면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왼쪽은 엔지니어 성향의 체크리스트 8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은 경영자 성향의 체크리스트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에는 몇 개, 오른쪽에는 몇 개에 내가 해당되는지 각각 한번 세보시겠어요? 왼쪽 답, 오른쪽 답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몇 개 해당하는지 세어보세요. 대강 한번 세워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또 설명을 드리는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렇게 되면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서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순간 번뜩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는. 근데 엄밀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 비즈니스에 유리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두 가지 통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야 이거 불편한데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렇게 이게 뭔가 이게 불편함 또는 어떤 이게 돈이 되는 어떤 해결 과제를 먼저 떠올린 경우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을 들여갖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엄밀히는 두 가지가 나뉘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불편해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발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돈이 되겠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해결 수단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그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왼쪽도 절반 이상이 넘고 오른쪽도 절반 이상이 넘는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이분들은 아주 적합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실제 경영자 타입과 엔지니어 타입은 별도로 다른 축에서 어떤 행태가 행태라고 하는 건데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경영자 성향이 많기도 하고 엔지니어 성향이 많기도 하고 이게 달라요. 근데 둘 다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게 본능적으로 돈이 되겠다. 이거 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좋은 솔루션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을 것 같아. 이런 직감적인 돈 냄새도 맡으시고요. 어떻게 이거를 개발을 해야지 특허도 보호가 되겠는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스타트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분들이십니다. 자, 근데 다른 타입으로는 경영자 성향의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경영학과를 나오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런 타입 많으세요. 돈 냄새 맡으세요. 야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겠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공이 되어야지 뭔가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큰 증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인데 증권사가 수명이 짧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퇴직 이후를 생각해서
자기는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쇼핑몰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는 암만 해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대요. 뭐냐 했더니 아바타를 이용한 쇼핑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옷을 딱 고르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이 옷을 입고서 한 바퀴 핑 도는 그런 거를 생각했대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쇼핑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가상 3차원 아바타는 누가 만들 거야? 그랬더니 자기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가 만들겠답니다. 제가 그랬죠. 그 예산을 얼마 갖고 그렇게 엔지니어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수십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아바타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또 이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대로 실제로 약간 그 엔지니어적인 기술의 어떤 조예가 적으신 분들은 이거는 왠지 이거 해결만 하면 돈이 되겠어라는 방향은 잡으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게 특허가 독점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를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엔지니어 성향 가진 분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조금 그쪽 성향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엔지니어적인 성향이 나랑 코드가 맞고 그 엔지니어적인 측면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엔지니어 성향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흔히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고 하죠. 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방망이만 깎아요. 깎다 보면 언젠가 팔릴 거야. 장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돈이 되는가라는 판단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난 이쪽에 뼈가 굵었으니까 더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팔릴 거야 라는 분들인데, 이것도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영자 성향 가진 분들 만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쭉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술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좀 지나면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솔루션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이제 시장이 열리고 또 특허로 독점이 되니까 버텨지는데, 나중에는 좀 더 이게 고급지게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분. 참 좀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가진다는 건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실제로 우연히 생활 속에서 떠올렸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 경우에는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너무 내 생각에 내 고집만 피우다가 검증 기회를 놓치면 과하게 좀 진행이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검증을, 특히나 경영자 성향 계신 분들, 엔지니어 성향 계신 분들 주변에서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조언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과연 돈이 되는가, 그리고 특허가 독점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느 쪽에 약간 약점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쪽에서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언을 얻으면 좋습니다. 이게 오해에 피부하냐면,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던졌어요. 난 이걸 갖고 사업을 하고 싶어. 일단 괜찮아 보여요. 근데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약간 궤도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나오는 내가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걸 갖고 사업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실제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모양을 비즈니스 초점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조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